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훈. 스피드 개념 총정리입니다. 자, 오늘은 명제, 증명, 그다음에 절대 부등식, 산술 기하 평균, 그다음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자체들이 좀 독특한 용어고, 근데 이것들이 수능에 연결이 돼요. 곳곳에 숨어 있어요. 특히 모의고사 수능형 문제에 나온다는 말이죠. 이거 정확하게 핵심 포인트 역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원 이지훈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명제에 이제 저번 시간에 명제 첫 번째를 했었고요. 자, 오늘은 명제 증명과 산술기하 조합평균, 그다음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먼저 명제를 증명하는데 정의, 증명, 정리 이런 용어들, 그다음에 명제 증명의 두 가지 방법, 직접 증명법과 간접 증명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수학의 개념이 무엇이죠? 수학의 개념은, 이 개념이란 말은 선생님이 학습법에 말씀드렸지만 개념이란 말은 좀 모호해.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내는 거지. 그것들이 통합돼서 공통적 요소를 모으는 게 개념이라고 하는데, 근데 너무 모호해. 추상적이야. 그 추상적인 것을 용어로 딱 집어넣은 겁니다. 그 개념, 추상적인 개념을 용어로 딱 정리한 게 수학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는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 그래서 선생님이 말합니다. 이 수학의 개념이라는 것은 이 정의를 외우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은 정의다. 수학의 개념은 뭐다? 정의다. 그 정의를 외우고 이해하는 거다. 근데 그 정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의는 딱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 다 성질이야. 그래서 그 개념을 잡는단 말은 외우고 이해하는 거다. 증명은 뭐냐? 이 정의나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 그래서 뭐 정리도 있을 수 있겠고, 공리, 공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하여 명제의 가정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고 그 명제가 무엇가 됨을, 참이 됨을, 참임을 설명하는 과정이다. 그것이 증명이다. 이미 확인된 정리나 확인된 성질이나 아니면 주어진 정의를 가지고 참이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증명이다. 근데 정리는 뭐냐? 정리는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반드시 기본이 되는 것. 기본이 되는 것.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우리 증명해봤잖아요. 근데 기본이 돼. 너무나 많이 쓰여.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미적분 가면 사이값의 정리, 중간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정리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 최대 최소값의 정리.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거. 참임 명제인데 기본이 되는 거. 이건 당연히 알아야 돼. 그리고 반드시 알고 가야 돼. 이런 것들, 기본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정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근데 그 명제를 증명하는데 직접 증명법은 뭐냐면 명제에 무엇에 출발해서? 가정에서 출발해서. 가정에서 출발하여 그다음에 뭘 전개해서, 논리 전개해서 뭘 증명하는 겁니까? 결론을 증명하는 거예요. 결론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냥 가정 갖고 결론을 증명하면 돼. 이게 직접 증명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자, 예를 들어 자연수 A, B에서 A, B가 모두 홀수이면 A 곱하기 B는 홀수이다. 여기가 대전제. A, B가 모두 홀수이면 얘가 조건 P, 가정. A 곱하기 B는 홀수이다. 이것은 결론.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참임을 증명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해봤겠지만 난 A를 뭐라 잡냐면 2K 마이너스 1에 잡습니다. B를 뭐라 잡냐면 2L 마이너스 1에 잡습니다. 그때 저 K하고 L은 뭡니까? L은 정수라고 할까요? L은 양의 정수라고 할게요. 양의 정수. 즉 자연수라고 할까요? 양의 정수. 자연수라고 할게요. 양의 정수 자연수잖아요. 그러면 1을 대입해주면 1이고 2를 대입해주면 3이고 3을 대입해주면 5고 어때요? 홀수만 만족하죠? 얘도 홀수가 되겠죠? 그때 A도 홀수고 B도 홀수야. 그럼 A 곱하기 B를 해볼게요. 그럼 두 개를 더해주면 4K
L 그다음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니까 2배 K 플러스 L 그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두 개를 곱해보면 자 그러면 난 이것을 2로 묶어. 그럼 2로 딱 묶어주면 2배 KL이 남겠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L이 남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A 곱하기 B를 2로 나누었더니 몫이 이만큼이고 나머지가 1이더라 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정수고 KL은 정수니까 정수 곱하 정수 빼도 정수지 않습니까? 그럼 2배의 정수배를 했고 그러면 얘만 있으면 2의 배수인데 더하기 1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머지가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얘는 짝수야 홀수야. 2의 배수는 짝수인데 나머지가 1이 있으면 얘는 홀수가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B가 홀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홀수끼리 곱해주면 홀수가 되는 거군요. 난 이것을 직접 증명법 참이다 라고 증명하는 거죠. 이게 직접 증명법이다. 가정을 가지고 결론을 곧바로 다이렉트로 증명. 직접 증명법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간접 증명법입니다. 이렇게 직접 증명이 어려운 것은 간접 증명을 하는데 자, 두 가지가 있어. 대우를 이해한 증명이 있겠고 P이면 Q가 참이면 그 대우, not Q이면 not P. 크로스 부정을 시키는 거죠. 참임으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기류법은 뭐냐면 대우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기류법은 명제 또는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이 생기는 거. 만약에 부정한 명제가 있어. 근데 부정한 명제가 참이면 본 명제는 거짓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정한 명제가 거짓이면 본 명제는 참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는 거야. 부정을 했어. 부정을 했는데 명제를 부정을 했어. 오케이? 근데 그것이 거짓돼야 본 명제가 참이지. 모순돼야 참이지. 부정을 했는데 맞아. 그럼 부정한 게 참이지. 원래 것은 거짓이잖아요.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제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모순되는 보여. 원래 가정에 있는 거 모순을 보여. 그러면 그게 모순인 거니까 부정하지 않은 게 원래 있는 게 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간접 증명법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제 자연수. 이렇게 빈칸 넣기로 수능에 나와요.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빈칸 넣기로 나옵니다. 증명하여라 라고 안 나와. 다행스럽게 증명 과정을 보여주고 빈칸을 넣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명제 자연수 ML에 대해서 M제곱 플러스 N제곱이 홀수이면 이게 대전제. 자연수 ML에 대해서 대전제. 가정과 결론을 전체를 아우르는 그때 얘가 M제곱 플러스 N제곱이 홀수이면 M 곱하기 N은 짝수이다. 자, 얘가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직접 증명이 어렵다고. 응?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홀수라는 것을 어떻게 잡기가 어려워. 직접 가정 갖고 결론을 증명하기 어려워. 그래서 이것을 대우를 봅니다. 결론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MN이 짝수니까 부정해. 뭐가 돼? 홀수.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not Q가 되는 거지. 얘가 not Q. not Q이면 M, N은 모두 뭐가 돼? M 곱하기 N이 홀수이면 M 곱하기 N이 홀수이면 M, N은 가정하면 뭐가 돼? 홀수끼리 곱해야지 홀수 되는 거잖아요. 그죠? 두 수를 곱했을 때 짝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 짝수 곱하기 홀수, 홀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가 되지 않습니까? 두 개를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둘 다 무슨 수가 돼야 돼? 홀수가 돼야 돼. 홀수. 그죠? 홀수이어야 하므로 M은 2K 빼기 1, N은 2L 빼기 1 이렇게 홀수로 잡아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자, 이때 M제곱 플러스 N제곱은 홀수의 제곱 더하기 홀수의 제곱은 2배 전개를 딱 했더니 이렇게 나누어 떨어져. 더하기 0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돼? 2의 배수가 된다고. 얘는 뭐가 된다고? 2의 배수. 2의 배수는 무슨 수? 짝수가 된다고. 따라서 이것은 짝수이다. 그런데 이것은 M제곱 플러스 N제곱이 홀수라는 이 가정에 뭐가 생기는 거죠? 모순. 홀수라는 이 가정에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을 부정했더니 가정에 모순이 생겼어. 그러니까 본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된다. 라고 우리가 대우법, 귀류법을 이용한 겁니다. 결론을 부정했어. 가정의 모순을 보여주는 거지. 이해 되겠죠? 이게 귀류법입니다. 귀류법. 됐죠? 이런 식으로 빈칸 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젠 절대부등식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증명을 알아봤고요. 자, 절대부등식인데 절대부등식 하는 이 절대부등식의 정의가 뭡니까? 안 보고 말해 보십시오. 절대부등식이 뭡니까? 절대적인 힘을 가진 부등식? 그건 아니죠. 절대부등식은 정의가 이렇습니다. 처음에 주어진 집합이 있어. 처음에 주어진 조건이 있어. 처음에 주어진 수의 집합이 있어. 그 범위 안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 속한 모든 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전체 집합을 실수라고 줬으면 실수 전체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부등식. 전체 집합을 유리수라고 줬으면 유리수 전체 어떤 유리수를 대입해도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부등식. 전체 집합이 자연수면 그 자연수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는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부등식.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x가 실수일 때 전체 집합이 실수입니다. 그럼 실수의 제곱 빼기 9가 0보다 작아. 절대부등식입니까? 그렇지 않죠. 얘는 풀을 수 있겠죠?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얘가 0보다 작다 풀 수 있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겠고 플러스 3보다 작다. 이런 조건 아래서만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조건 부등식. 이 조건이 저 부등식에 해. 근데 절대 부등식은 아니지.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얘. 딱 보면 얘는 볼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풀어 이제. 구동식 상해서 얘를 y로 잡아. y로 잡아. 자, 그랬을 때 잡고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봐. 그러면 나는 얘를 0되게 만들어. 실근의 개수를 구해. 판별식 4분의 d를 봐.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음수야. 그럼 이 방정식이 무슨 근? 서로 다른 두 허근.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허근. 그럼 난 저거서 그래프를 딱 그려주는데 최고창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근데 x축과의 교점이 있다 없다? 허근 같기 때문에 교점이 없다. 아래로 볼록. 공중부양이다. 그러면 모든 이 x값에 대해서 항상 이 y값은 양수가 되죠. 항상 성립합니다. 항상 모든 실수가 되면 해가 부등식이 모든 실수. 따라서 얘는 절대부등식.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진 전체 집합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부등식. 됐죠? 우리가 배웠잖아. 2차 부등식 절대부등식이 되게 하는 조건. 배웠죠? 그래프 갖고 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가 2차 부등식의 판별식을 D라고 했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야. 절대부등식이 되게 한 조건을 구하라 이거죠. 기억나십니까 이거? 그죠? 2차 부등식이야. 그러면 여기 A가 0이 아니야. 그러면 난 첫 번째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그래프 그리라고 했죠. 예전에 다 설명했잖아. 이거 X축인데 최고창이 양수야. 그럼 이걸 Y로 잡아. 그럼 아래로 볼록이죠. 그럼 0보다 크려면 이렇게 공중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A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양수가 될 것이고 판별식 D는 0보다 X축과 교점이 없기 때문에 허근 갖는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분식이 되게 한 조건. 두 번째, 0보다 크나 같으려면 이것이 0보다 커도 땡큐고 이렇게 같아도 땡큐가 되는 겁니다. 판별식 D가 0이 되어도 땡큐입니다. 그러니까 A가 양수고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A가 양수고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아. 그러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작으려면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 하면서 X축과 교점이 없어야 돼. 그러면 A가 음수가 될 것이고 위로 볼록인 거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역시 작아야겠죠. X축과의 교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것이 절대분식이 되게 한 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작다라는 것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어때요? 뭐가 추가돼? 이렇게 접하는 게 추가된다고. 그러니까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수 있겠네요. 됐죠? 예전 기억이 이게 절대부등식.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과 2차 방정식이 통합돼서 절대부등식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좋습니다. 이젠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의 기본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A, B가 실수일 때 증명할 때 진짜 감초처럼 나와. 여러분이 여기 이거의 약점을 갖고 있어. A가 B보다 크면 B를 이항시켜. 그러면 A 빼기 B는 무조건 양수야. 다시 마이너스 B를 이항시켜. 그러면 A가 B보다 커. A 빼기 B가 양수면 앞에 게 뒤에 것보다 커. A가 B보다 크면 A 빼기 B는 양수야. 또는 B 빼기 A는 음수가 되겠지. 이렇게 숨어있는 조건들이 있다고. 됐죠? 똑같은 거야. 두 번째, A 제곱이야. 근데 반드시 실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수의 제곱은 반드시 0보다 크나 같습니다. 제곱해서 음수되는 것은 순허수입니다. 순허수를 제곱해주면 음수됩니다. 제곱해서 음수되는 것은 허수입니다. 실수가 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고 0보다 크거나 같겠고 더해주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됐죠? 자,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이야.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두 개를 더했더니 0 됐어. 그러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겠죠. A도 0, B도 0. 얘는 필요 충분 조건. 갈 때도 성립, 올 때도 성립. 필요 충분 조건. 됐죠? 또 하나 뭡니까? 우린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면 얘도 절대값도 0보다 크나 같고 절대 0보다 크나 같기 때문에 얘도 어떻습니까? A는 0이고 B는 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 절대값 A의 제곱은 우리는 이것은 뭐랑 똑같다? 그냥 A의 제곱과 똑같다. 그리고 절대값 A는 뭐랑 같다? 마이너스 절대값 A와 같다. 절대값의 성질 제곱해주면 얘는 A제곱과 같습니다. 이런 짜투리 공식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절대값 A, B는 각각 잘라서 절대값 A, 절대값 B와 같습니다. 이게 잘라서 있겠고 뭉쳐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A를 절대값 B를 이렇게 되는 것도 절대값 A, 절대값 B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 안에서. 알겠습니까? 이렇게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양수고 B가 양수야. 둘 다 양수야. 그러면 A가 B보다 커. 예를 들어서 뭐 3이 2보다 크겠죠. 그때 각각 제곱해봐. 3의 제곱, 3의 제곱, 2의 제곱 해봐. 어떤 게 커? 변함이 없죠. 부동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가 B보다 커. 3이 2보다 커. 그럼 루트 3, 루트 2를 비교해봐. 1.7 얼마, 1.4 얼마. 부동방향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수였을 때는요. 제곱을 하거나 제곱근을 구하거나 전부 다 부동방향 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아니면 거꾸로 얘가 얘보다 커. 그러면 A가 B보다 큰 거야. 제곱한 게 커. 그러면 A가 B보다 큰 겁니다. 어떨 때? 양수였을 때. 이 양수란 조건이 있었을 때만 제곱이나 루트가 사용되는 겁니다. 양수란 조건이 있었을 때만 제곱이나 루트가 사용된다. 아시겠죠? 만약에 저 조건이 없으면 거짓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야. B가 플러스 4야. A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A가 커, B가 커? A가 크잖아. 그죠? 근데 제곱해봐. 제곱해보면 1이고 제곱해보면 9잖아요. 그럼 부동방향 바뀌죠. 그러니까 음수였을 땐 바뀐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둘 다 양수였을 때만 성립한다 이거죠. 제한된 범위에서만. 좋습니다. 자, 보충학습입니다. 증명을 할 때 이 보충학습이 핵심이 됩니다. 모든 증명의 기본 핵심. A에서 B를 뺍니다. 딱 세 가지가 있는데 뺍니다. 실수란 조건이 있었을 때 어떤 게 큰지 알아봐라 그러면 빼. 차를 구해봅니다. 그럼 A에서 B를 뺐더니 0보다 커. 그럼 A가 커, B가 커? A가 큰 거죠. A에서 B를 뺐더니 0보다 작아. A가 커, B가 커? B가 큰 거죠. A에서 B를 뺐더니 0이야. 그러면 같은 거죠. 그렇죠.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A, B는 전부 다 실수입니다. 왜? 허수는 대소가 없어. 크기가 없어. 귀신수야. I가 커, 이 아이가 커? 몰라. I가 커, 마이너스 I가 커? 몰라. 왜? 허수는 양수, 음수가 없어. 상상의 수기 때문에 귀신수라고. 대소관계가 없어. 크고 작음이 없다고. 귀신은 크기가 없잖아. 지 멋대로 커졌다 작았다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식에 쓰이는 모든 문자는 실수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실수야. 알겠죠? 좋습니다. 자, 제곱해서 뺍니다. 그냥 빼려고 봤더니 이게 안 돼. 그래서 제곱해서 뺄 때는 반드시 양수란 조건이 있었을 때 그때 어떤 게 성립되냐면 절대값하고 루트. 이 루트는 그냥 빼기가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제곱해서 뺍니다. 얘도 0보다 크나 같고 얘도 0보다 크나 같잖아. 그러니까 양수란 조건이 있겠고 0일 때도 돼. 그치? 근데 0일 때는 대소비를 잘 안 하잖아. 양수였을 때 제곱해서 빼. 그럼 제곱해서 빼서 0보다 크면 어떤 게 클까? A가 클까? A 제곱이 클까? B 제곱이 클까? A 제곱이 크겠죠. 그렇다면 A가 클까? B가 클까? 둘 다 양수니까 A가 크겠죠. 이런 식으로 대소비를 합니다. 제곱해서 빼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 A와 B의 B를 구하는 거야. B를 구하는데 이것도 양수란 조건이 있었을 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B분의 A가 1보다 크면 A가 클까? B가 클까? 양변에 B를 곱해봐. 그러면 A가 크겠지. 분자가 크겠지. B분의 A가 1보다 작으면 분모가 커? 분자가 커? 분모가 크겠지. 이해하고 있죠 지금? 만약에 이 있잖아. 2분의 3이야. 얘는 1보다 크잖아. 그럼 분모가 커? 분자가 커? 분자가 크다 이 말이지. 3분의 2야. 그럼 1보다 작잖아. 그럼 분모가 커? 분자가 커? 분모가 크다 이 말이지. 헷갈리면 숫자를 집어넣으라고. B분의 A가 1이야. 그러면 분모 분자 똑같이. 됐죠? 뭐 이런 것들은
만약에 3에 20제곱이 있겠고 2에 40제곱이 있어. 어떤 게 클까? 모르지. 모르잖아. 2를 40번 곱하고 3을 20번 곱해봐야 되잖아. 어떤 게 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눠봅니다. 이때 나눠봐. 나눠보면 기억나십니까? 자, 3에 요건 20제곱이고 이것은 2의 제곱의 20제곱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20제곱 이쪽이니까 2의 제곱분의 3의 통째 20제곱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2의 제곱 얼마? 4, 3. 그러니까 4분의 3의 전체 20제곱 맞습니까? 그러면 4분의 3은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작잖아. 그럼 0. 얼마가 되겠죠? 그것을 20번 곱해주면 얘는 1보다 클까 작을까? 작아지겠죠? 그죠? 1보다 작은 놈을 곱해면 1보다 작잖아. 그죠? 그 1보다 작아지겠죠? 그러면 이걸 나눴어. 1보다 작아. 그럼 분모가 커, 분자가 커? 분모가 크겠죠? 응? 얘가 1보다 작아. 분모가 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3의 20제곱보다 2를 40번 곱한 게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그냥 계산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리를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양수란 조건이 있었을 때 우리는 b를 나눈다는 사실까지 개념원리 기본서에서 싹 했던 겁니다만 다시 한번 하는데도 왜 이렇게 새로운지 솔직히 그렇잖아. 새롭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이 배워가고 있는 느낌이야. 체화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반복도 반복해서 그래야 최소 5번은 반복해야 특히 고등수학 상하는요 최소 5번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딱 이 기본이 쌓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수학원, 수학도, 미적, 그다음에 확통, 기하를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너무너무 쉬운 거야. 그러면 그것들이 좋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이 있습니다. A, B, C가 실수라는 조건을 줬을 때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은 어떻다? 이건 모든 실수, 저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합니다.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요거 증명은 이거 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B 곱하기 A 절반의 제곱인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여기 A니까 B 곱하기 A 플러스 B 제곱 하는데 나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싶어. 근데 A 제곱이고 A 있어. A 앞에 개수가 B야. 그럼 그것의 절반의 제곱. 2분의 B의 제곱을 해주면 완전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B의 제곱 더했으니까 원래 B의 제곱이 있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A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이 되겠고 그건 4분의 3이니까 플러스 4분의 3B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도 실수의 제곱이고 얘도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등호 성립은 얘가 0이고 얘가 0이었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가 전부 다 0이었을 때 성립하는 거예요. 얘가 0인가? B가 0인 거니까 B가 0이면 A도 0 되겠죠. A가 0과 0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건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러면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어떤 실수를 해서 실수를 제곱해주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됐죠? 완전 제곱식.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가 시험에 잘 나오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는 이거지 않습니까? 난 여기에다가 2배를 곱해. 그리고 없던 2를 곱했으니까 2분의 1을 해줘. 그러면 얘는 2분의 1 있겠고 옛날에 곱셈공식 변형공식 하지 않았습니까? 2배를 전개를 해. 그럼 2A제곱 2B제곱 플러스 2C제곱 또 해줄게. 선생님 친절하게 이렇게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2분의 1 묶어줍니다. A 제곱 마이너스 2AB 두 개 있으니까 한 번씩 쓰는 거지. 이렇게 B제곱 두 개 있으니까 한 번 쓰겠고 BC 플러스 C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CA 플러스 자 A제곱 여기까지 전개가 쭉 되는 겁니다. 그때 여기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그러므로 얘는 2분의 1 곱하기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자 C 마이너스 A 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실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인 거니까 0보다 크나 같겠고 0보다 크나 같고 0보다 크나 같은 것끼리 더해져 있어. 반드시 얘는 0보다 크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실수의 제곱인 거니까. 알겠죠? 최소값이 0, 최소값이 0, 최소값이 0이니까 최소값이 0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얘는 반드시 이거와 같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절대 부등식이다. 주어진 집합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 부등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자유로워야 돼. 에? 오케이. 선생님 한 10번 해준 것 같아 지금. 좋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개념만 잡으니까 심심하잖아. A가 B가 전부 다 양수고 A가 B보다 크대. 이런 제한된 조건 아래서 두 수 A, B의 대소. 클 때 작을 수, 크고 작음을 비교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두 수야. 절대값도 없고 그 다음에 루트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빼. 실수의 대소 비교는 빼라고. A에서 B를 빼봤더니 두 개 뺍니다. 그럼 통분시켜. 그럼 1 플러스 2A 분수계니까 1 플러스 2B 통분이 되면서 지금 A 곱하기 자 1 플러스 2B 빼기 B배 1 플러스 2A. 설마 선생님 한번 생략했는데 A 주고 B 주고 통분시킨 거야. 분수식 계산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난 내비둬 그냥 1 플러스 2A 내비두고 1 플러스 2B 내비둬. 그 다음에 얘는 A 플러스 2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얘가 죽어. 그럼 분자에 남는 것은 A 빼기 B가 남는다고. 그럼 A 빼기 B면 A가 B보다 크잖아. 그럼 우린 A 빼기 B는 양수죠. 그러니까 이 분자가 양수입니다. 이 분모도 1 더하기 양수 1 더하기 양수니까 얘도 양수죠. 양수분의 양수는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크기 때문에 A가 커 B가 커 A가 B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대소를 비교하는 거랍니다. 빼보십시오. 빼서 비교하는 게 거의 90% 이상. 제곱해서 빼는 게 한 9%? 나눠서 비교하는 게 한 1%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빼서 실수를 대소 비교해라. 좋습니다. 자, 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 실수 ABC 실수한 조건을 줬죠.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루트 빼기 루트가 있고 루트 A 빼기 B가 있어. 그럼 얘가 얘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래. 단 A, B 전부 다 양수란 조건이 있대. 옳지. 양수란 조건이 있겠구나. 그리고 루트가 있겠구나. 제곱해서 빼야겠구나. 그래서 난 좌변 즉 루트 A 빼기 루트 B 얘를 제곱합니다. 제곱하고 우변에 있는 루트 A 빼기 B를 역시 제곱합니다. 제곱해서 빼봅니다. 빼보니까 얘는 뭐가 되죠? 빼봅니다. 자, 얘 A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배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니까 B가 되는 거 맞죠? 이거 전개합니다. 그러면 루트가 사라지죠? 그러면 A 빼기 B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그럼 플러스 A 마이너스 A 죽습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배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되면서 얘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얘도 죽습니까? 얘도 얘는 플러스 미안합니다. 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AB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B 이거 플러스 B가 2B가 되겠네. 2B 큰일 날 뻔했네. 됐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저 B는 루트 B의 제곱입니다. B는 루트 B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인수가 보이죠. 요 2배의 루트 B 2배 루트 B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그냥 할게요. 2배 루트 B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A가 남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남는 거 맞습니까? 요렇게 아니죠. 플러스 루트 B가 남죠. 루트 B의 제곱인 거니까 됐죠. 이렇게 남겠네요. 그러면 루트 2 루트 B는 양수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루트 B야. 여기서 A가 커 B가 커. A가 크잖아요. 그럼 루트를 딱 채봐. 루트 A가 커 루트 B가 커. 루트 A가 크단 말이죠. 그럼 루트 B 빼기 루트 A는 이거 이항식계 0보다 작다 이 말이죠. 그럼 얘가 음수다 이 말입니다. 얘는 음수야.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니까 얘는 음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곱해서 뺐더니 얘가 음수야. 음수면 어떤 게 커? 뒤에 게 큰 거지. 그러면 제곱을 뺀 이놈이 큰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기억번 어때요? 틀린 겁니다. 그래서 기억번이 틀린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되죠? 기억이 틀린 걸 증명한 겁니다. 자, 니은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곱해서 빼봐라. 루트랑 이런 게 있으면 제곱해서 빼봐라. 명심. 자, 니은번 이거 역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이 있겠고 3ABC를 대소 비교하는데 우리는 실수의 대소 비교니까 빼봐라. 그러면 이것은 인수분해 공식 맞습니까? 기억나죠? 불러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잊지 않았죠? 인수분해 공식. 9번째. 다시 한번 정리. 별표 치고 내 걸로 만드세요. 빠져 있어 지금. 자, 그랬을 때 방금 전에 이거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여기다가 2를 곱하고 2분의 1을 곱해서 바뀌었죠? 어떻게? 2분의 1은 그냥 살아 있겠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냥 있겠고 얘가 바뀌는 거죠. 어떻게? a 마이너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자 c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a, b, c는 양수라고 그랬어. 그럼 얘가 양수야. 양수고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 얘가 0보다 크나 같아. 양수 곱하기 0보다 크나 같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크나 같습니다. 됐죠? 따라서 얘에서 얘를 뺀 것이 0보다 크나 같아. 그럼 얘가 얘보다 크나 같다가 증명이 된 거야. 그때 등호성립은 얘가 0일 때 그럼 얘가 제로 그 다음에 얘가 제로 얘가 제로입니다. 그럼 A와 B와 C가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하는 겁니다. 0일 때는 셋 다 0일 때잖아. 됐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명됐죠? 그래서 니은번. 자, 디귿번. 그러니까 이런 증명을 하셔야 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요. 이게 나중에는 지수부등식, 로그부등식, 그다음에 삼각함수의 삼각부등식 이렇게 확장이 돼요. 이렇게 차수가 또 4차로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모양새가 나올지 몰라요. 이과선을 벡터도 이런 모양새가 나옵니다.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V 이게 기초가 된다고요. 그러면 어떤 게 이게 맞는지 설명하래요. 절대값이 들어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제곱해서 뺍니다. 좌변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얘가 0보다 크잖아. 제곱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 A 빼기 B 얘도 0보다 크나 같기 때문에 제곱을 해줍니다. 제곱해서 빼줍니다. 빼주면 얘는 절대값 A의 제곱은 A제곱이 될 것이고 2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가 될 것이고 절대값 B의 제곱이니까 B제곱 되는 거 맞죠? 얘는 우린 이거잖아. 절대값 A를 제곱해주면 뭐 그냥 A제곱과 똑같잖아요. 그냥 실수제곱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A-B를 제곱해주면 A-B의 제곱 똑같다고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그냥 실수의 제곱과 똑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죽어요. 그러면 남는 건 이건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자 2배 묶어주니까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하나의 절대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 플러스 A 곱하기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첫 번째 절대값 안에 있는 A 곱하기 B가 절대값 안에 있는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나 같으면 얘는 그냥 나오죠. 그러니까 AB 플러스 AB니까 2AB 2를 곱하니까 4AB가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얘는 0보다 크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런 조건에서는 얘가 0보다 크나 같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A 곱하기 B가 자 음수가 되면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AB 플러스 AB가 0 되는 거야. 그럼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가 0보다 크나 같건 0보다 작을 때는 0, 크나 같을 때는 0보다 크나 같기 때문에 내가 구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다. 음수될 수는 없어. 알겠죠? 0보다 크거나 같다? 0이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어떤 경우도. 그래서 제곱해서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쪽이 크거나 같겠죠? 그러면 제곱을 뺀 이놈보다 크거나 같다가 증명되지 않습니까? 땡큐 증명되는 겁니다. 반드시 증명할 때 등호 성립은 언제 하는 겁니까? 등호 성립은 0일 때 A 곱하기 B가 음수였을 때 아니면 또는 A 곱하기 B가 0일 때 0이면 0이잖아. 그러니까 등호 성립은 A 곱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알겠죠? 0보다 크면 사이비율 양수가 될 것이고 AB가 0일 때는 0이고 AB가 음수였을 때는 0이 되는 거니까 이럴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죠? 선생님 설명이 이게 너무 어렵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 부등식 증명이 빠져 있는 겁니다. 반드시 앞부분 가서 빠져 있기 때문에 필수의 제하고 확인 체크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선생님이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단 평가야. 문제를 풀어주는데 이건 연습 문제야. 그리고 평가는 뭐 교육청 기출 문제 위주로 풀어줍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어차피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교 내신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그런 유형의 문제를 지금 풀어주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못 풀어 내가 지금. 선생님 설명도 못 듣고도 이해가 안 돼. 그럼 빠져 있는 거지. 공부해야죠. 근데 공부하는 방법은 개념 정리하고 어때요? 필수 예제하고 확인책 끝까지만 풀어라 이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풀어준 거 다시 한번 도전해봐.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젠 절대부동식에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산술기하, 그다음에 코시 슈바르츠의 관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것도 대표적인 절대부동식이 되겠습니다. 봅니다. 먼저 산술기하입니다. 그래서 응용력이 대단합니다. 해마다 수능에 나오고 있어요. 수능에 거의 뭐 단골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랑 통합돼서 만약에 최대 최소 묻는다 그러면 거의 산술기하입니다. 최대 최소 묻는다 산술기하입니다. 좋습니다. 보세요.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산술기하를 따질 때는요. 둘 다 양수란 조건이 있을 때만 따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양수란 조건 주고 그 도형을 주고 길이나 넓이나 부피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양수 아닙니까? 선분의 길이 양수 아닙니까? 그래놓고 넓이 구하라, 뭐 최대값 구하라,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산술기하 가시면 되겠습니다. A가 양수고 B가 양수입니다. 그때 2분의 A 플러스 B 두 개를 더해서 1을 나눴어. 이게 산술평균이야. 곱해서 루트 치어서 이게 기하평균입니다. 기하평균의 의미, 산술평균의 의미는 여러분 그냥 보통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하평균의 의미는 여러분은 굳이 수학적으로 크게 수학을 배우는데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굳이 그냥 저것이 기하평균이다라고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물리에서 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간 루트 AB가 기하평균이고 2분의 A 플러스 B가 산술평균이야. 이렇게 용어를 이름을 지어줍니다. 크거나 같대요. 단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입니다. 반드시 이것까지 알아둘 것. 이것도 알아두고 그러면 얘는 양변을 2를 곱해. 그럼 A 플러스 B는 2배 루트 AB. 보통 쓸 때는 이렇게 많이 쓰이죠. 얘랑 똑같은 식이잖아요. 응? 증명 들어갑니다. 우리는 실수의 증명이기 때문에 빼.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뭘 빼죠? 루트 AB를 빼. 자, 그러면 통분시켜. 2분의 A 마이너스 2배 루트 A 루트 B. 나는 루트 AB를 루트 A 루트 B로 쪼갠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됩니까? B. 이것은 2분의 2 루트 AB니까 그래서 공동 분모니까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때 A는 루트 A의 제곱이고 B는 루트 B의 제곱이잖아요. 그랬더니 이거 봐라. 분자를 봐라. 분자를 보니까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완전 제곱식이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수 빼기 실수의 제곱이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겠네. 따라서 2로 나눠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증명이 되겠죠. 그때 등호 성립은 얘가 0일 때니까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A와 B가 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앞에 게 크거나 같은 거죠. 뒤에 거보다. 그래서 증명이 되는 거랍니다. 등호 성립은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술 기하평균의 부등식의 관계 증명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양수란 조건이 있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관련된 문제, 핵심적인 문제만 딱 한 3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양수고 B가 양수입니다. 그때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개념을 기본서 할 때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별표치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속았는데 다시 한번 속아볼까? 볼게요. 나는 봐봐. 양수니까 산술기하 이용해서 A 더하기 B분의 1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배 루트 A 곱하기 B분의 1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 더하기 A분의 3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산술기하에서 2배 루트 B 곱하기 A분의 4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것을 변변 곱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양수니까 그럼 A 곱하기 B분의 1 그 다음에 B 플러스 A분의 4 곱해주니까 2는 4가 될 것이고 루트 이거 분모끼리 곱하잖아요. 루트끼리 곱하는 거니까 이건 B분의 A 곱하기 A분의 4B가 되는 거니까 약분 해주면 루트 4 2 곱하기 4는 8. 따라서 나는 이 곱한 것의 최소값은 얼마다? 8이다 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오답이죠. 오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답입니다. 왜? 왜 오답이냐? 그럼 오답인 그 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등호 성립. 이때 등호 성립은 A랑 B분의 1이 같을 때입니다. 따라서 A 곱하기 B가 1일 때 등호가 성립되는 거고, 이때 등호 성립은 B와 A분의 4가 같을 때입니다. 결국 A 곱하기 B가 4일 때만 등호가 성립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 곱하기 B가 1일 때는 얘만 등호 성립하고 얘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등호가 빠져. 그럼 곱해주면 이 등호가 빠지겠지. 그죠? 결국 A 곱하기 B가 4면 얘만 등호 성립하고 얘는 등호가 빠진다고. 그러니까 곱해주면 등호가 빠진다고. 어쨌거나 얘는 0보다 큰 거지, 응? 얘보다 큰 거지. 알겠어요? 크거나 같지 않아. 같지는 못한다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동시에 등호 성립할 수 있는 게 이게 다르다고. 얘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동시에 등호 성립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틀린 거라고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개해서 풀어라. 그럼 A 곱하기 B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1 플러스 A 곱하기 B분의 4가 되겠죠. 그럼 AB가 양수고 AB분의 4가 양수니까 산술기하에 의해서 2배 루트 A 곱하기 B 곱하기 AB분의 4가 있겠고, 없던 수 5가 더해졌잖아. 플러스 나도 5를 더해주면 부등호의 영향이 없겠죠. 그렇죠? 약분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럼 루트 2, 루트 4니까 2 곱하기 2니까 4, 4 더하기 5니까 얘는 9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의 최소값은 정답은 9가 되는 겁니다. 9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등호 성립은 언제냐? 등호 성립은 즉 AB와 AB분의 4가 같을 때 등호 성립입니다. 결국 곱해주면 A제곱 B제곱이 4와 같을 때야. 따라서 A 곱하기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와 같을 때, 이때 등호가 성립되는 겁니다. 근데 둘 다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 곱하기 B가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이때 등호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A 곱하기 B가 2였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 됩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x가 3보다 클 때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건 뭐 반은 2차 부등식이고 반은 분수 부등식 아닙니까? 유리 부등식인데, 유리 방정식, 유리식이고, 얘는 다항식, 얘는 유리식입니다. 근데 저걸 통분하려면 보니까 분자가 뭐 4차 나오고 미쳐버릴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2차면 뭐 최대수 구할 수 있지만 4차는 뭐 4차 함수 최대수는 여러분 미적분을 배워야 됩니다. 미분을 배워서 극대극소를 배워서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면 최대수를 구할 수 있겠지만 얘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x제곱 양변 제곱해 9보다 크겠죠. 그럼 x제곱 빼기 9는 0보다 크다라는 이런 수면 조건이 있겠네. 이거 봐라. 분모가 0보다 큰 거네. 그죠? 그럼 난 x제곱분의 9분의 49 양수분의 양수니까 얘도 양수지.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눈치챘어. x제곱 빼기 9 더하기 x제곱 빼기 9분의 49. 없던 9를 뺐기 때문에 더해줘 9. 이렇게 바꿔낼 수 있는 센스. 그때 얘가 양수, 얘도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 양수 더하기 양수, 산술 기하 2배의 루트, 얘 곱하기 얘 49만 남지. 그리고 플러스 9 따라오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얘가 루트 49니까 7, 7, 49, 7이잖아. 7이 14 더하기 9니까 23. 이게 내가 구할 최소값. 됐죠? 이게 내가 구할 최소값. 그때 x값을 구하라 그러면 얘네들이 갖다 놓고 풀면 됩니다. 응? 그럼 복잡해지겠죠. x제곱 빼기 9의 전체 제곱이 얼마? 49. 그럼 x제곱 빼기 9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9니까 7. 됐죠? 그러면 x제곱은 9 프라마이나 7. 그럼 x제곱은 16. 이거밖에 16 또는 x제곱이 얼마? 2였을 때. 이 두 가지. 그지? 근데 x제곱은 9보다 크니까 너는 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x제곱이 16이었을 때, 즉 x가 플러스 마이너스 4였을 때 등호가 23. 최소값 뭐야? 23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는 그때 최소값을 구하라고 해놓고 그때 x값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등호 성립하는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교육청 기출 문제, 실력 문제인데요.
그런 같이 양수 A에 대해서 이차 함수 뭐 그래프와 직선, gx 선생님 기본서에서도 풀어줬겠지만 아마 이거 풀 때 좀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양수 A에 대해서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프와 직선 gx 원점 a분의 A가 원점 지나가고 기울기가 a분의 1인 직선이 쪽에 있습니다. A가 양수니까 이 기울기도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가 되겠죠. 두 점, O점과 A점을 지난다고 합니다. 그때 y는 fx의 그래프의 꼭지점, 이게 꼭지점 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분 AB, 요 AB의 중점이 있습니다. 한가운데점, 한가운데 이거 C라고 할게요. 중점이 있어. 요 C에서 이 Y축에 내린 무슨 발? 수선의 발. 이것을 CH라고 합니다. 수선의 발, CH라고 합니다. 그 CH의 요 길이의 최소값.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겁니다. 요 길이의 최소값. 그럼 나는 뭘 알아야 돼? 요 시점의 좌표를 알아야 돼. 그 시점에 무슨 좌표를 알아야 돼? 시점에 여기서 이 시점에 무슨 좌표? 요 x좌표. 요 x좌표를 알면 된다고. 그러면 원점에서 요 x까지 거리가 바로 요 C에서 H까지 선분의 길이 절대값과 똑같지 않습니까? 시점의 무슨 좌표? x좌표가 궁금하다고. 그러면 나는 C점의 좌표를 알려면 요 A점의 좌표와 B점의 좌표를 알아야 된다고. 그럼 그건 중점 좌표 구할 수 있잖아요. 방향 잡히죠? 갑니다. 이제 갑니다. 이렇게. 그럼 먼저 나는 A점의 좌표를 구합니다. A점의 좌표는 얘와 얘의 교점의 좌표입니다. 그럼 연립시키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ax는 a분의 1x 됐죠? 이항시킵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a분의 1x 이퀄 0 되는 거 맞습니까? 공통인수 x를 묶습니다. 그럼 x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1 이퀄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x는 0 또는 x는 얘가 0인 거니까 바로 2a 플러스 a분의 1 이런 식의 모양새가 나오겠군요. 그래서 a점의 x좌표는 바로 2a 플러스 a분의 1 콤마 얘는 뭔지 모르겠어. 일단 y좌표는 뭔지 모르겠어.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입니다. 난 B점을 좌표로 B점은 이 참수의 꼭지점입니다. 얘가 B점이야. 꼭지점은 공식 있잖아. 기억납니까?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 참수에서 꼭지점의 x좌표는 뭐죠?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무조건 외워라. 무조건 외워라. 그러면 여기서 그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a가 되겠군요. B점 x좌표는 a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역시 뭔지 모르겠어. 뭐 이거 원이라고 할까요? 별원? 별원. 됐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요 a에서 쭉 요 b까지 연결시켰을 때 나오는 요 점, 요 C점의 중점의 좌표.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2분의 뭐가 돼? 이거 두 개 더해. 2a 플러스 a분의 1 더하기 a가 되는 겁니다. 컴마 별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점 y좌표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이놈의 뭘 구하는 거야? 이것이 C점 x좌표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딱 내렸어. 이게 h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바로 CH가 요 C점의 x좌표 a가 양수라 했으니까 이게 양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2분의 3a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2분의 3a가 될 것이고 플러스는 2a분의 1 되는 거 맞습니까? 설마 2분의 a분의 1 2분의 a분의 1 번분수 얘는 뭐랑 똑같아? 분자를 분모 2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a분의 1을 곱하기로 바꿔주면 역수치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분모끼리 곱 분자끼리 곱 2a분의 1 됐어요? 공식으로 왜요? 그리고 또 하나 계절은 얘가 1분의 2와 같잖아. 그러니까 내항의 곱 외항의 곱 2a분의 1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번분수 줬잖아요.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것의 무슨 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와우.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좌표를 2차 함수의 꼭지점, 뭐 교점의 x좌표 구하는 거, 중점 구하는 겁니다. 해봤어? 그러면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a가 무슨 수? 양수래. 그러면 얘가 뭐야? 얘도 양수. 얘도 양수지. 양수 더하기 양수잖아. 양수 양수니까 산술기하. 여기서 산술기하가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크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2배 루트 곱하기 2분의 3a 곱하기 뭐와 2a분의 1과 같습니다. 따라서 약분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4분의 3인 거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 그냥 루트 3이 되겠네요. 2분의 루트 3 앞에 2가 곱해지니까. 최소값이 얼마다? 루트 3이다. 최소값이 얼마다? 루트 3이다. 이게 정답 이 문제.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그때 최소였을 때 그때 a 값을 구하라 그러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등호성립 두 개 같은 거지. 그래서 2분의 3a와 2a분의 1이 같은 걸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띡띡 그러면 a 제곱은 얼마입니까? 3분의 1. 따라서 a는 프라마이나 루트 3분의 1. 그러면 3분의 루트 3이 되는데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a 값은 3분의 루트 3일 때 그때 a 값이 3분의 루트 3일 때 ch가 최소값 얼마를 갖는 겁니까? 루트 3을 갖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 어려우면 여기까지 물어봐. 여기까지 하셔야 돼 여러분.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 그래야 내가 산술기하 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양수란 조건이 있었을 때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산술기하부터 의심해봐라. 1순위 산술기하. 그 다음에 2차 함수 최대 최소.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갑시다. 마지막입니다. 코시 슈바르츠입니다. 코시와 슈바르츠인데 우리가 A, B, X, Y가 모든 실수였을 때 양수란 조건이 아닙니다. 실수란 조건입니다. 산술기하는 양수란 조건이 있어야 되겠고 코시 슈바르츠는 그냥 실수란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그때 이거 곱하기 이것은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단 등호는 A분의 X는 B분의 Y와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거 증명도 어떻게 했습니까? 증명 이거 여기서 이거 뺐죠? 여기서 이거 뺐잖아. 해줘? A제곱 플러스 B제곱. 아주 거의 유명한 공식이기 때문에 이건 뭐 여러분이 증명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수의 대소 비교니까 실수에 빼서 비교하는 거야. 그럼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자 B제곱 X제곱 플러스 자 B제곱 Y제곱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플러스 2AB XY 플러스 뭐가 됩니까? 2AB XY 그 다음에 B제곱 Y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겠죠? 그러면 플러스 B제곱 이게 없어지겠고 얘랑 없어지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AY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A 순서 바꿀게 Y 그 다음에 BX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B제곱 X니까 BX의 통째 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제곱 빼기 2배의 A 곱하기 Y BX BX의 제곱 숨어있는 완전 제곱식이 보입니까? 대단합니다. 보였습니다. 이렇게 완전 제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따라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왼쪽 것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단 등호 성립은 얘가 0일 때니까 AY하고 BX가 같을 때입니다. 됐죠? 그때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쪽으로 B 오고 이쪽으로 A 내려. A분의 X. A분의 X는 B분의 Y와 같을 때 성립한다. 얘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됐나요? 양변에 A, B로 양변에 A분의 이렇게 곱해. 그럼 B분의 Y가 될 것이고 B가 약분되고 A분의 X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A분의 X는 B분의 Y가 같다. 코시 슈바르츠 등식입니다. 증명됐습니다. 외우는 방법은 가르쳐 드렸죠? 어떻게?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있었을 때 요 A 곱하기 X 제곱 밑에 1차 함끼리 그 다음에 B 곱하기 Y A 곱하기 X B 곱하기 Y에 더해서 통째의 제곱 등호 성립은 A분의 X B분의 Y가 같았을 때 성립. 이렇게 공식의 모양새를 외워. 이제 이게 코시가 만든 거고 슈바르츠가 이걸 일반화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 뚝 시킨 겁니다. 이렇게 일반화 시킨 거야. 이게 이제 코시 슈바르츠 코시가 직접에 개발한 거고 이거 이렇게 했어. 이렇게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 방금 증명했잖아요. 그래서 세제곱도 증명한 거야. 이게 제곱이 3개가 더해진 것도 증명. 이것도 증명이 돼. 똑같이 빼서 이렇게 완전 좀 해가지고 0보다 큰 같다 증명이 된 거야. 이렇게 a분의 x는 b분의 y는 c분의 g. 그럼 4개짜리도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d제곱 플러스 뭐 x제곱 y제곱 g제곱 뭐 w제곱 이것도 증명이 된다고. 쭉 가서 n개짜리도 일반화도 증명이 된다고.
일반화시킨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 뒤도 계속 성립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의 과정에서는 이 3개짜리만 봐라.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XY가 실수일 때 다음으로 해서 답하라. 제곱의 합이 4입니다. 그래놓고 합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양수 더하기 양수 값을 주고 뭐 곱의 값의 최대치를 구하라면 산술기한데 제곱의 합을 주고 합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건 코시 슈바르츠입니다. 봅시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알고 있어. 그럼 무엇을 곱해주면 4x 플러스 3y가 될까? 이놈의 제곱이 될까? 그러면 x제곱이니까 4의 제곱. 그래서 4x가 될 것이고 y제곱이니까 3의 제곱. 그래서 3y가 되는 거 맞죠? 이렇게 곱해주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서 얘가 크거나 같다가 증명했기 때문에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얼마? 얘가 4. 16 더하기 5니까 9니까 25. 보다 어떻다? 얘가 4x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3y의 제곱이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곱근을 풀어주면 우리가 이거 기억나십니까? x의 제곱이 양수 a보다 작으면 어떻게 풀죠? 이것은 x는 플러스 루트 a보다 작거나 같겠고 마이너스 루트 a보다 크거나 같지 않습니까? 제곱근을 풀어주면 똑같이 이건 100이잖아. 이건 100이잖아. 100. 그럼 루트 100은 10이잖아요. 그러니까 4x 플러스 3y는 제곱근을 풀어주니까 루트 100 10보다 작거나 같겠고 마이너스 루트 100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최대값은 얘가 될 것이고 최소값은 얘가 되는 겁니다.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단 등호 성립은 등호는 바로 4분의 x와 즉 3분의 y가 같을 때 이 성립합니다. 등호가 10하고 마이너스 10이 되는 겁니다. 이거 풀어주면 집어넣고 산수해주면 10하고 마이너스 10이 나와. 이랬을 때 오케이. 자, 두 번째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합을 주고 제곱의 합의 최소를 구하라. 그러니까 제곱의 합과 합과의 관계가 산술기합니다. 그러면 역시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돼야 3x 4y 3x 플러스 4y의 통째의 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크거나 같다. 산술기하 아니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그럼 난 여기서 25잖아.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냥 넣고 20 요거 9 더하기 16 25 나눠 25분의 얘가 얼마나 써? 5의 제곱 25가 되는 거잖아요. 약분 딱 해주니까 얘가 얼마?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보다 크나 같습니다. 최소값 얼마? 1이 되는 겁니다. 그때 등호 성립은 3분의 x와 그 다음에 4분의 y가 같았을 때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개념을 지금까지 했던 기본서에 다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새롭게 보이죠? 그래서 내가 한번 풀었던 문제도 3번 이상 풀어봐야 돼. 그리고 조금이라도 흔들렸던 문제 있잖아. 답안지를 보고 풀었다거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던 문제는 반드시 체크를 해놓고 반복해서 2번, 3번 이상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되는 겁니다. 실수 ABC에 대해서 이걸 조건을 만족했을 때 A 더하기 2B 더하기 3C의 최소값을 구하라. 최대치수를 묻고 있는데 제곱의 합을 줬습니다. 그리고 합의 최대치수를 물어봤네요. 코시 슈바르츠입니다. 3개짜리입니다. 어떻게? A제곱 플러스 자 B제곱 플러스 C제곱에다가 뭘 곱해주면 뭐가 돼? 1A 그 다음에 2B 그 다음에 3C 이놈의 통째의 제곱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 1의 제곱이 있겠고 그 다음에 2의 제곱이 오겠고 3의 제곱이 오면 1A, 2B, 3C 공식의 모양새를 이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그거나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나는 얘가 2고 이거 얼마? 1 더하기 4 더하기 9니까 이런 14 맞습니까? 14가 될 것이고 그럼 A 더하기 2B 더하기 자 3C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역시 제곱근을 풀어주면 A 더하기 2B 더하기 3C가 될 것이고 자 루트 28 그럼 4, 7, 20이니까 2루트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8 4, 7, 28 2루트 7 따라서 최소값이 얼마면 최소값은 얘가 최소값이다. 최대값은 얘가 최대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코시 슈바르츠 이 정도까지 해주면 여러분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됐죠? 이렇게 최소값 맞죠? 마이너스 1루트 7 이게 맞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함수와 함수의 그래프, 합성함수, 역함수, 함수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이 함수가 미분까지가. 이 함수를 못하면 이 시간에 이 내용이 빠지잖아요. 앞으로 배울 모든 함수가 다 힘들어. 싹 쓰러져. 모든 함수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금 19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강의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숙제 개념 복습하시고 산술기와 코시 슈바르츠 절대부등식 해보시고 필수 예제 확인 체크까지 개념 빠진 학생들은 채우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깨닫기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어떻다? 깨달음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힐티의 이야기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지금까지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